첫 선고인데 심정 어떠신가요? 조현민 전 얼마 전에 복귀한 것처럼 조현아 씨도 복귀 계획 있나요?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지금 모녀 갑질 논란 계속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는 건가요? 선고 결과 만족하시니까? 집행 유예 선고받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바로 경영 복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심정 한 한진 칼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가족 간의 협의 끝나셨나요? 밀수 혐의였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좀 이도하면서 재판부가 그러더라고요. 해외 명품 밀수하는 건 실형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우리가 밀수와 관련돼서는 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제 처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커요. 왜냐하면 네. 밀수해서 그걸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이 법을 만들 때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밀수를 해서 이제 아주 큰 이익을 몇 배, 그죠? 보통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물건을 들여와서 아주 큰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제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기존에 원래 정당하게 수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처벌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갖고 와서 자기가 먹거나 애들 옷을 밀수해서 아이들 입히거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초범이면 뭐 실형까지는 잘 안 가요. 어떤 범죄든 가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아주 강력 범죄가 아니면. 근데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거나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기네가 소모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네.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금액이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명희 이사장은 3,700만 원 정도 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제 9천여만 원 1억 네. 이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양형이 더 높아요. 이제 형량이 더 높은 게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법의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재판부 그랬어요. 사회적 지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사법적인 판단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도덕적인 판단은 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 이 대중적인 어떤 분노 내지는 대중적인 관심과 실제로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부분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밀수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더 이제 확대돼서 얘기한다면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라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주들이 항공사를 개인의 어떤 무슨 이 사유물인 양 이용을 했다. 이것이 사실은 더 분노를 그렇죠. 네. 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본다면 밀수라는 항목이 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까지 막 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는 그걸 고려를 했을 거예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네. 그것을 이해해달라라는 게 오늘 판결문에 어떤 뉘앙스가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항공기 보안 문제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땅콩 회항이나 이것도 밀수로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항공기 보안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랑 항공 협정을 체결할 때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막 거시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기 보안을 엄격하게 우리 법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비한 점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아 씨가 나오니까 기자가요. 복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조현민 전무가 이미 복귀해서 그런 여론이 있는데 반대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투쟁해 나가야죠. 뭐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할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 돌고 있는 말은 회사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이지 계속 결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제 의견도 99.9% 곧 다가올 판결이 무혐의가 난다면 바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남국 변호사, 조현민 전무 복귀했고요. 조현아 씨도 이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제 조현아 씨와 조현민 씨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무혐의니까. 공소권 없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귀를 조금 하는 데 덜 부담됐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판결 선고를 받았던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 80시간, 사회봉사활동 80시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 자숙의 기간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당장 복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로서 굉장히 또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인정이 된 거여기니까. 네, 특히나 또 조현민 전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 굉장히 크고 또 2대 주주라고 하는 KCGI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깊은 유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충분하게 어느 정도 반성을 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숙고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른 시일 내에 좀 경영에 복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KCGI라고 사모펀드인데 2대 주주인데 한진그룹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정반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현민 이제 사모펀드 입장문은 이래요. 조현민 물컵 갑질 사태 후에 한진그룹 계열사 상장 5건 시가총액 약 20% 폭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물론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조현민 씨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이미지가 주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막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다시 경영의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또다시 주주들한테 기업 피해를 가치를 주는 거다 이렇게 떨어뜨린다. 보고 두 번째는 이 조현민 씨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어요. 전무로 근무하고 진에어에도 근무했었고 그러면서 퇴직을 했잖아요. 예. 그만두고 나오면서 엄청난 돈을 또 받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진에어가 지난번에 이제 조 에밀리 리라고 돼 있나요? 조 에밀리 리라고 돼 있는데 예. 조현민 씨의 이름이 저렇게 이제 영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이니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불법 등기문 문제로 돼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었어요. 예. 진에어가. 근데 예. 정부에서 이걸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진에어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거기 조종사들 그다음에 플라이 어텐던트 그러니까 승무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쉽게 이걸 못 하잖아요. 예. 실제로는 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이런 안 좋은 행태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다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손해로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에서는 주가 하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냈는데 알겠습니다.